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멘토연합에서 여러분들께 도시공학과에 대해 소개하러 온 최원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여러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부모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왜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뭐 대학, 뭐 직장, 뭐 주변에서 인정해 주니까 뭐 그런 이유가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여러분이 이러한 이유 말고도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에서 앞에 서 있게 되었고요. 오늘 강연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학교 소개 같은 경우에는 생략될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저는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에서 도시공학이랑 경제금융학 전공하고 있고요. 취미는 쇼핑이나 맛집 탐방인데 지금은 못하고 있고 또 MBTI는 ENFJ고 그렇습니다. 그럼 저의 중학교 시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어떠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는 핸드폰을 거두니까 학교 이외의 모든 시간을 거의 핸드폰이랑 같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표를 받았는데 사회가 40점이 뜬 거예요. 그 점수를 받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뭐 학원 같은 여건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인강을 통해 공부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내가 지금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나는 뭐 평생 공부를 해도 안 될 거야 뭐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40점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아직 중학생이고 아직 대입까지는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신감을 갖고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시작하면 뭐 나보다 훨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앞에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친구들 앞서 나갈 수 있고 여러분도 훨씬 더 나중에 잘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우선 국어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내신 국어는 여러분의 실질적인 국어 실력보다는 암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말씀하시는 거,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듣고 필기도 충실히 한 다음에 암기를 한다면 내신 성적에서는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문학 작품들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가면 생활기록부라는 걸 작성을 하게 돼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읽은 책을 기록하는 독서 항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미리 그 책을 읽어두고 고등학교 때 기록을 한다면 고등학교 때 조금 더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뒤에 보면 학습활동이라고 서술형처럼 내 생각을 쓰거나 직접 교과서 본문에서 내용을 찾아 쓰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서술형으로 내시기에 좋은 요소들이니까 이러한 부분은 평소에 좀 틈틈이 암기를 해두면 시험 기간에 훨씬 여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래도 지금 중학생이니까 국어를 따로 문제집을 사서 공부를 한다? 이러한 느낌보다는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긴 글을 읽어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가 3학년이라던가 지금 고입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고3 모의고사 풀려고 덤벼서 괜히 멘탈 깨지거나 그러지 말고 고1 모의고사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면서 내 실력을 점검하고 내 실력이 조금 더 올라갔다 싶으면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두 번째로 수학인데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기 중에 개념 공부를 하려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인터넷 강의든 학원이든 독학이든 이용을 해서 개념을 끝내고 물론 이 개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문제집을 한 권 정도 더 풀어주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으로 개념서를 한 권 정도 풀어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 학교의 시험 난이도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난이도가 쉬운 학교도 있고 어려운 학교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심한 문제는 꼭 풀어두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차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수능에서 경쟁을 해야 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군에 위치한 학생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학생들이랑 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심화 문제 같은 것도 우리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고 시간 없다고 안 풀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고등학교 때 뭐 모의고사나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해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선행보다는 심화를 더 추천을 드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의 마무리는 교과서인데요. 교과서 문제가 사실 쉽죠. 인정해요. 그렇지만 교과서 문제는 내가 꼭 알아야 하는 것들만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시험의 마무리는 교과서를 한 번 더 천천히 풀어보고 앞에 있는 개념 설명도 읽어보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내가 문과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수학은 고1 과정까지, 또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하면 수학은 고2 과정까지는 그래도 예습을 해놓고 가는 게 고등학교 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서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수학이 선행을 해놓으면 잘 안 까먹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 선행보다는 저는 이왕 선행을 할 거면 수학을 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를 해놓지 않고 가면 좀 다른 과목에 치여서 수학을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과한테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등한시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수학을 많이 봐놓고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로는 영어인데요. 우선 단어를 외우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요. 영어에서는 다들 다 갖고 있는 단어장이 있으실 텐데, 사실 단어장 뭘 외워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사실 어떤 단어장을 선택하느냐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표지가 예쁜 걸 골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혹은 마음에 드는 단어장을 한 곳만 골라서, 사실 이거 100% 다 외우는 건 사람이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0% 이상만 외운다면 저는 충분히 그런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도 국어랑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말씀이 곧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필기 잘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거 형광펜 그어놓고 그렇게 내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영어가 장점이 인터넷으로 변형 문제를 구하기가 엄청 쉬워요. 무슨 영어 카페 이렇게 검색하거나 본인 출판사를 검색을 하면 변형 문제를 많이 구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변형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내가 본문을 제대로 공부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자습서나 문제집에 보면 다 이 본문이 해석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해석한 걸 보고 내가 직접 영어로 써보고 내가 문법적으로 틀린 게 뭔지 빼먹은 게 뭔지 확인을 하면 이 본문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내신 수준에서 확실히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번외로 여러분이 학년마다 두 번씩 듣기평가 치잖아요.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 몰아서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고 이러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 듣기 문제집 같은 거 본인 수준에 맞는 거 한 권 사서 딱 되게 많이 풀 생각하지 말고 하루에 다섯 개씩만 풀면서 좀 그 영어 불러주는 거 받아쓰기 해보고 내가 어디를 못 들었는지 이런 거 파악하다 보면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날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거 한 두 개 정도만 풀어보면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얘기를 드리면 사실 잘 와닿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촬영한 유튜브 영상 하나 정도로 수능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 킬러 문제 준비해야 하나요? 하나, 둘, 셋. 몰라.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스페인어과 1학번 이원석입니다. 첫 번째 질문. 수능날 멘탈이 많이 무너지나요? 하나, 둘, 셋. 너부터 슬플래?
우선 여러분 모두 뭐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학과들과 도시공학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도시공학은 도시 전체의 틀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물을 어디 지을지를 파악을 하고 이 땅의 쓰임새를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반을 잡아놓은 곳에다가 건물을 올리고 지반을 다지는 일을 건축학과와 토목공학과에서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겹치는 부분이 많고 교집합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거나 혼동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성비가 어때요? 뭐 공대니까 남자 많죠? 이러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 성비는 3대1인데 다른 학교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보면 뭐 대부분의 뭐 도시공학과 성비는 뭐 3대1, 뭐 많으면 4대1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3대1이면 사실 중학생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자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 같이 남자가 많은 학과들에 가보면 뭐 성비가 12대1, 뭐 많게는 13대1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대1 정도면 뭐 공대치고는 여자가 엄청 많은 편이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시는 것처럼 도시공학은 도시를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계획하고 도시 전체를 계획하는 학문을 말해요. 우선 초기의 도시는 유기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를 거치면서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뭐 차가 너무 많이 밀린다거나 공해가 너무 심하다던가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렇게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학문이 도시공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랑 관련된 공간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공학과에서는 건축, 토목, 환경, 기계, 교통과 같은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 행정, 사회, 경제, 지리와 같은 인문사회학적인 지식 또한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과 쪽으로 대학을 가고자 생각을 했는데 난 조금 더 완전 이과에 치우쳐 있기보다는 조금 문과적인 성향도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4개의 영문학과 이름은 모두 우리나라에 있는 무슨 대학교 도시공학과의 영문 이름이에요. 그런데 학교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영문 이름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건 도시라는 분야가 너무 넓은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요. 맨 위에 있는 어반 플래닝 앤 엔지니어링은 뭐 연세대나 한양대, 뭐 두 번째에 있는 어반 플래닝 앤 디자인은 시립대, 마지막에 있는 어반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대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을 때 꼭 학과 이름이 같다고 뭐 대학 네임밸류만 보고 결정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꼭 학교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진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다운 가치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작게는 아파트 단지, 크게는 신도시를 만드는 학과가 저희 도시공학과입니다. 저희가 배우는 과목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 두 번째로 도시설계, 세 번째로 공간 계량 분석, 네 번째로 교통계획, 다섯 번째로 환경계획 및 정보와 여섯 번째로 도시 및 부동산 개발인데요. 첫 번째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법이랑 이론에 관련된 학습을 해요. 그냥 어떤 공부를 하냐면 두꺼운 책 읽고 내용 요약하고 외워서 시험 치고 이러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도시설계인데요. 여러분이 도시공학과에 진학을 하시게 된다면 어느 학교를 가던 간에 가장 중요하고 꼭 들어야 하는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간 계량 분석인데요. 경제와 타당성 관련 학습을 한다고 하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고속도로를 까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경제적으로 이게 수익이 날 수 있을지, 뭐 손해를 보는 건 없을지 이런 걸 판단하는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교통계획인데요. 뭐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시는 버스 노선이나 지하철 노선도 이런 걸 어디에 깔아야 효율적일지, 어디에 역을 설치해야 할지 이러한 기획을 하는 학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계획 및 정보화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캐드, 스케치업 이런 프로그램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도시 설계를 할 때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이러한 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시 및 부동산 개발 파트인데요.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시공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뭐 부동산이나 신탁사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듣고 싶어하는 과목에 속합니다. 다양하게 배우는 건 알겠는데 도시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뭔가요? 하면 여러분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설계실 앞에 이렇게 몬스터가 벌어져 있다, 너무 무섭다, 뭐 이러한 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도시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자 저희가 매일 밤샘을 하게 만드는 근원인 도시설계라는 과목입니다. 설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첫 번째로 교수님이 대상지라고 하는 우리가 수업하게 될 마을을 정해줘요.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그 대상지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이 동네의 장점이랑 단점을 파악을 해요.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여기 분명 사람이 지나다녀야 하는 길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여기 뭐 방해되는 물건이 있고 길이 너무 좁다거나 하는 단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서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보면 사람도 있고 차도 있는데 인도랑 차도의 경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나무를 심고 인도의 색을 바꾸자 뭐 이런 해결 방안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툴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나타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3D 프린터로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이 마련된 도시를 직접 만들고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한 학기가 끝나게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도시공학과는 어떤 친구가 어울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진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공기업, 부동산평가금융 이렇게 나뉘는데 첫 번째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국토교통부나 시청 같은 곳이 있겠는데 어디에 신도시를 계획할지, 이미 있는 도시들을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있을지, 또 이 도시들에 돈을 얼마나 줘야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이러한 거에 대해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러한 곳에서 일을 하려면 단순히 대학을 졸업하는 것만으로는 어렵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업인데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LH나 코레일, 서울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같은 곳들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는 신도시에서는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또 어떤 시설이 얼마나 있어야 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계획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평가나 금융 분야인데요. 최근 가장 많은 도시공학과 졸업생들이 진학하고자 하는 진로입니다. 이 파트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또 이 건물은 얼마에 팔지, 또 이 땅에는 세금을 얼마나 매길지, 또 기업의 큰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와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나 투자자산 운용사 이러한 자격증들을 따놓는 게 거의 필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또 취업을 한 다음에 CFA라는 자격증을 추가로 공부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 여기는 서울 경마장이라는 곳이고 오른쪽은 성수공업단지라는 곳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곳이 지금은 여러분도 한 번쯤 가보셨거나 들어보셨을 서울숲이랑 성수 카페거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곳을 처음에 이렇게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공장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숲을 만들려고 하냐 이러한 비판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점점 환경오염 문제가 심해지고 도시 안에도 어느 정도의 숲이나 산 같은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 두 공간 모두 지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각광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도시계획에 있어서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도시 전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도시계획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고 창의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자세히는 공간 지각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수리 경제에 대한 호기심, 손재주, 창의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4년을 보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랑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등학교를 이과 쪽으로 갔는데 이제 수학이랑 과학은 그만하고 싶다. 뭐 디자인, 설계, 포토샵, 법규 같은 좀 재밌는 걸 배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나 뭐 손으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뭐 페이퍼 크래프트나 뭐 프라모델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캐드 같은 프로그램을 난 이미 지금 잘 다루고 있다. 그리고 뭐 잠은 좀 안 자도 괜찮은 친구들이 오시면 정말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즉 좋아하는 공부를 하면서 4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가면 사실 인강 듣는 친구들도 많이 생길 텐데 좀 유명한 수학 강사 중에 현우진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는 이유가 확실했으면 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학벌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고찰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라는 말씀을 이분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이자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거라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